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세션에서는 모바일 앱의 기술 과제 전량화 및 추적 노하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야프 저번 주식회사에서 iOS 앱 개발자로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야시라고 합니다. 오늘은 평상시 업무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 위해서 자기소개를 합니다. 야프 재팬 앱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년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분야는 제1인자이고 그 iOS에서는 활용하셨습니다. 회사 밖에 기술자를 육성하거나 하셨습니다. 딴 데에서도 그 야프 재팬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앱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앱에 대해서 야프 재팬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런 조건에 있는 조건에 대한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 코드를 파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앱 회사 여러분, 그리고 같이 일하지 않는 직종과 프로덕트를 만드신 분, 기획자, 매니저가 아니지만 다른 기획을 하고 싶은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이런 앱을 만들고 있는데 같은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야프 자판 개발 체제를 말씀드리면 큰 조직에서 어떻게 개인적으로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안겨주는지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 개개인의 커미트먼트에 의존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뿐입니다. 아닙니다. 야프 자판에서 팀으로 기술 개발의 노하우를 소개하면서 앱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나날이 기술 과제에 대해서 커미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 노하우를 다른 개발자와 다른 직종분들과 휘말리면서 개발하는 경험도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어떤 포인트를 의식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유스 케이스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환경이 적합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힌트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발에 종사하는 iOS판 야프 자판 앱입니다. 어떤 기술적인 개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상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물론 스마트폰 앱의 운영도 많은 사람들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에게 들께서 이용을 해주십니다. 웹 검색을 하거나 날씨를 확인하거나 뉴스를 읽거나 아주 기능이 많은 앱입니다. 이 앱은 한 20명 정도 개발자가 커미트를 하고 있습니다. 팀의 개발을 어떻게 효율화시키는 것이 논의를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22년 지금 이런 구성도로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팀 A, 팀 C, B, 팀 C가 개발팀이 해당됩니다. 사실은 팀이 많지만 관리학과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프 자판 앱은 안드로이드, iOS로 각각 하나 팀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술적인 작은 팀을 짜고 있습니다. 그 팀은 오너 겸 팀 디렉터도 소속돼 있고 팀마다 시간이 나면 프로덕트 개발부터 그 안건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DM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꽤 큰 조직 체제로를 짜고 있고 그 속에서 각각 담당이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개발팀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의 프로덕트에 대해서 옆으로의 커뮤니케이션의 프로덕트마다의 파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 지금 하는 문제점이라든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큰 안건의 경우는 서비스 상위도 받고 있습니다. 야프 저편 앱이 아주 상징적인 것입니다. 다른 회사가 협의를 요청을 문의를 부탁할 때도 많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는 일정 동안 리리스를 합니다. 조직 제재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에 관련해서 개발소에는 오후 6시에서 시작하는 이 토크에서 자세히 소개가 될 겁니다. 그것을 보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야프자pan 애플리는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대규모 앱이 기술적인 부채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적인 부채는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래머들이 참가하면서 코드가 마치 스파게티처럼 복잡해지거나 아니면 그때마다 그 코드를 한다든지 몇 년 전에 아주 오래된 낙후된 API라든지 언어가 사용된다든지 그거는 아주 야프자판에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래머 현장에서도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팀으로서 계속적으로 부채를 해소시키고 있습니까? 부채 해소를 구조화시키고 노하우를 쌓으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iOS방 야프자판에서 조직으로서 기술적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하우를 계속하게 쌓고 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사례를 소개하면서 기술자로 개발자로 어떻게 협업을 하면서 노력해 나가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개선을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앱의 멀티 모듈화, 스위프트 UI 도입이라는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모두 다 iOS 앱의 스탠다드가 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서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 비즈니스에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적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는 기술 개선입니다. 그걸 위해서 오랫동안 운영하는 앱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개발자, 기술자로서는 좋기 때문에 바로바로 도입을 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되겠습니다만 조직적으로는 마음만으로는 안 됩니다. 주의를 설득시켜야 합니다. 이런 사례를 소개한 후에 근본적으로 한 것을 패턴화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술 개선 시책은 매출이나 유저 수과에 심플하게 직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기술자로서의 개인적인 관심이 계기가 되어서 서비스 이바지를 뒤로 같이 덧붙여서 설명할 때가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주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업무로서 계속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iOS 앱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기술 영역의 공통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러면 사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앱의 멀티모듈화에 대해서입니다. 2019년 무렵 얘기입니다만 아예 소판 예프 재팬 앱은 모놀리식 시스템으로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소스 코드는 하나의 레포지토리 프로젝트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전부가 한꺼번에 하나의 바이너리로 빌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엔지니어로서는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설계를 깨끗하게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최근 주류가 되고 있는 멀티 모듈화에 도전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보면 개발 효율은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전망도 멀티 모듈화하면 효율이 좋아질 거란 막연한 전망도 있었습니다. 다만 실현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혼자 개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리고 다른 팀의 커밋과 협조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기술에 대한 거리를 어떻게 가지느냐, 일에 대한 관심사는 각자 다를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큰 조직에서 나의 기술적인 관심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저는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오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드리면 멀티 모듈화의 가치를 외소화해서 알기 쉬운 골자 지표를 만든다는 겁니다. 멀티 모듈화를 할 때는 이런 사고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우선 멀티 모듈화의 가치를 단순화시켜서 알기 쉬운 그 골과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멀티 모듈화를 하고 그 테스트를 나누면 각각의 빌드 시간, 테스트 실행 시간을 빨라진다는 것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주축으로서 다 같이 나누어 하면 알기 쉽게 주변에 모티베이트로 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주변을 설득해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급적 특정 자체를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가급적 단순한 사용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비개발자에 대해 알기 쉽게 그 장점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빌드가 빨라지면 코드를 쓰는 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해 일이 진척되고 있는 것이 주변에 잘 전해지기 때문에 안심시킬 수 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안심감은 상당히 중요하죠. 영역은 각각 다른 팀의 실무에서 서로의 그 업무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안심감을 주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일에 대해 수치 향상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작업을 하는 다른 멤버를 모티베이트 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모듈에 분할된 코드만큼 서서히 빨라지므로 함께 작업을 하는 다른 멤버를 모티베이트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 일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변을 설득하면서 개척 대상을 결정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실제로 개척을 실시합니다. iOS 앱은 엑스코드로 빌드하지만 하는 사람은 힘들지만 그 빌드 결과가 각 개발자의 머신에 로그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엑시 액티비티라는 것이 라는 파일이 디렉터리에 존재하고 있어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파스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 안에 직전에 실행한 빌드 시간이 보존되었기 때문에 저장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서머리에 넣어서 하면 지금 전체적인 시간이라든지 기술 개발로 어느 정도 변화했는지를 가시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개발자의 PC에 스크립트를 넣어야 합니다. 개발자 환경에 저절로 들어간다는 것이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엑스코드의 호스트 스크립트라고 하는 빌드 완료 이벤트. 이것은 이 빌드가 완료됐을 때 실행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평소 코드를 쓰는 프로젝트의 스크립트 동체로 푸시해서 스크린샷으로 초보합니다. 수십 명의 개발자 대부분은 멀티모듈화 작업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팀으로서 다른 시착의 커미트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방법으로 함으로써 그들의 빌드가 서머리에 모아집니다. 이렇게 비교적 운용하기 쉬운 형태로 기술 개선 지표 계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년 이상에 걸쳐 팀 짜서 1년 이상에 걸쳐 서서히 멀티 모듈화를 실시해왔습니다. 모듈화 방법에 관련해서는 최근에는 스위프트 패키지 매니저를 사용한 그런 방법이 일반적입니다만 야후 재팬 앱에서는 프로젝트 파일 베이스인 엠베디드 프레임워크를 사용한 분할로 진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이후로서는 이미 컴피레이션이라든지 마크로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스위프트 패키지 매니저의 제약에 안 맞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모듈화 관련해서는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방법이 많이 나오고 구체적으로 어떤 모듈 구성으로 분할했는지는 본론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앱의 빌드 시간은 실제로는 이런 형태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에서 사용하는 대시보드의 스크린샷을 쓰는 상태로 일본어 표시가 되어 있는 점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처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2020년부터 실제로 야후 재팬 앱의 빌드 시간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나타낸 그래프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개발자의 로그를 모은 것입니다. 시간축이 가로축이고 시간마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축이 모든 개발자의 빌드 시간을 평균한 것을 나타낸 겁니다. 극단적으로 빠르거나 늦은 것은 여기서는 제외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래프는 서서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면서 한 단 내리는 타이밍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계측을 시작한 지 멀티 모듈화를 진행한 기간이 이 부분입니다. 개발자들의 평균 빌드 시간은 120초를 넘을 정도였습니다. 클래스1 이론 관계가 복잡화되어 있어서 부채가 높은 상태였습니다. 이 흰색 사이는 일부 외부 요인이 없는 상태라 생각됩니다. 각 개발자의 평균 빌드 시간은 20초 정도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최신 엑스코드가 출시되어 각 개발자의 상황을 업데이트했기 때문에 그래서 빌드 타임이 오른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만 아까 세 개 기간 구분을 사용해서 빌드 시간 평균 아니고 분포가 어땠는지를 비교해봤습니다. 좀 전에 그래프를 보면 가장 위쪽이 멀티 모듈화를 안 했던 기간, 그리고 중간이 일부 클래스를 모듈화한 기간, 그리고 맨 마지막이 각 개발자의 환경이 업데이트된 후의 기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래는 빌드에서 152초 정도 걸렸었던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맨 위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했을 때는 약간 좀 줄었고 가장 오른쪽 퍼센테이지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의 본질적인 가치는 일단 옆에 두고 알기 쉬운 그 지표와 goal을 설정함으로써 그 효과를 알기 쉽게 나타낸다는 것을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위프트 UI의 도입에 대해서입니다. 스위프트 UI는 2010 UI 키트에 대신하는 프레임워크로 유명합니다. 선경적인 기술로 도입할 수 있어서 보다 더 심플한 구도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야후 재팬 앱에서도 계속 사용해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유행을 따르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UI에 대한 기술 정보 대부분이 스위프트 UI 기반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신이고 주류인 기술을 어쨌든 놓고 싶은 불순한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멀티모듈 때랑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앞선 이야기와 같이 기술자로서의 개인적인 목적을 조직에 있어서의 장점으로 가져가는 그런 계획을 생각해 갔습니다. 한 일은 이것입니다. 첫째로는 iOS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외부 엔지니어 나아가 디자이너의 장점으로 바꿔야 한답니다. 스위프트 UI를 제공하는 것의 기술적 이점을 외소하여 누구나 알기 쉬운 이점을 가진 지표로 만든다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척 가능하게 하여 함께 구현하는 멤버의 모티베이트를 한다는 겁니다. 스위프트 AI 도입에 관해서는 당시 야후 재팬을 둘러싼 상황도 가미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 문맥을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iOS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외부 디자이너에게 있어서의 장점으로 바꿔 말한다라고 하는 점에 관해서 당시 야후 재팬에서는 디자인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비즈는 야후 재팬이 실제로 어떤 과제에 직면했는지에 관련된 현장 인터뷰입니다. 이 조직이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저희가 거기에다가 같이 참여를 해서 추진하기 위한 구조라는 것을 주변에 홍보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스위프트 UI는 선언적으로 UI 코드를 쓸 수 있는 프레임워크이므로 UI 파츠의 컴포넌트화가 용이하고 디자인 시스템과 궁합이 좋습니다. 또 디자인 시스템 자체는 웹 페이지와 궁합이 좋은 프레임워크입니다만 스위프트 UI로 이런 선언적인 기술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UI 키드는 선언적인 기술을 강제할 수는 없어서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 시스템 구축에는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물론 UI 키트로도 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스위프트 UI이니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주변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웹판 야후 재팬은 이 스위프트 UI와 비슷한 선언적 UIF 프레임워크인 리젝트.js와 그것으로 구축한 오토믹 디자인이 설계를 이미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안드로이드에도 제트팩 컴포즈라는 비슷한 틀의 프레임워크가 있으며 최근에는 UI 구현은 이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앱 웹에서 UI 컴포넌트를 설계를 검토하기 위한 구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조직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위해서 디자이너에게도 장점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디자이너 조직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활동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토믹 디자인에 그렇게 스위프트 UI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장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앱 플러스 웹으로 컴포넌트 설계를 UI 컴포넌트 설계를 공통화하기 위한 구조로 사용할 수
했어요. 그렇게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존의 웹판 야후 자판이 채용하고 있는 오토미크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설계를 스스로 강제하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자체는 나쁜 것도 아니고 저희도 앱 개발자가 아니지만 스위프트 UI를 추진한다 그런 동료를 늘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조직 내의 분위기 조성을 한 뒤 골과 지표를 세워 팀이 목표를 진행했습니다. 이때도 모듈 분해 때와 마찬가지로 ASO 엔지니어 이외에도 최대한 알기 쉬운 점을 중시하여 심플한 장점을 준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UI 킷 기반의 화면을 스위프트 UI로 대체해가면 소프트 코드 양이 대폭 삭감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소스 코드 단계로 평가한다는 것은 엔지니어 시선에는 바르지 못하고 문제가 있는 사고 방식이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다만 반복해서 설명한 대로 목적은 비개발자에게 심플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과 전진하고 있는 것을 알기 쉽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숨은 목표와 별도로 표면적인 목표로 삼았습니다. 물론 승산이 확실히 있는 것도 있고 UI 키트는 인터페이스 뷰라는 비주얼 에디터를 쓰는데 이게 XML 파일이고 대체하는 스위프트 UI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스텝 수가 많습니다. 실제로 지표로 삼고 있는 스텝 수가 줄어듦에 따라 가독성도 훨씬 올라갑니다. 그리고 계측을 실시합니다. 단순한 스텝 수를 제공한 것은 간단히 스크립트로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소스 코드 복잡함은 순환적 복잡도 그리고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쓰기 불편하기 때문에 그 실현하기 위한 툴로서 써갔습니다. UI 파츠를 대체하면서 레코딩하면서 스텝스가 얼마나 줄었는지 가시화하고 개발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틀을 만들었습니다. 최종 아웃풋으로는 이런 형태로 예후 재팬 앱에서 사용되는 디자인 시스템의 컴포넌트를 왼쪽 같은 스위프트 UI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조합해 나가면서 하나의 UI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현재 야후 재팬 앱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한정성이 있다는 걸 있었기 때문에 일부 화면만 그 여러 방법으로 UI 키트로 만든 걸로 그대로 대응해서 소프트웨어로 대체한다는 걸로 해갔습니다. 결과에 관련해서는 화면 전체 코드 양을 삭감할 수 있었고 그리고 디자인 시스템을 앱에 채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 확실히 이의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것들의 공통된 사고 방식을 바탕으로 이래서 기술 개선을 해나갈 때 접근 방법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포인트는 이것이 될까 생각합니다. 전문가로서 생각하는 기술적인 가치나 개인의 기술적인 관심은 일단 옆에 두고 비전문가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가치를 가지게 시킨다는 겁니다. 반복됩니다만 그 장점으로는 우선은 계측하는 시스템을 간단하게 구축하고 운영 가능하다. 또 비개발자에 대해 알기 쉽게 장점을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해 일이 진척되고 있는 것이 전해져 주의를 안심시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 일에 대해 수치 향상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작업을 하는 다른 멤버를 모티베이트 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가치를 구현하면서 무엇을 하느냐 우리 계측을 해서 알기 쉽게 공헌도를 나타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조직화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노력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하고 싶은 일이 떠오르고 그 조직에서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자기 자신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라는 것을 행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보셨으면 합니다. 네, 제 발표는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힌트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네, 하야시님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는 질문 섹션 질문제가 궁금한 부분을 질문함으로써 발표를 심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질문도 가능한 받겠습니다. 질문 궁금하신 부분은 의문부 퀘스천 마크를 클릭을 하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부는 라인 후쿠오카에서는 업무를 일을 하고 계시는 다카야마 신장님입니다. 네, 다카야마님 소개 부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인 후쿠오카에서 iOS를 개발하고 하는 다카야마라고 합니다. 네, 여기저기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카타님 세션을 들으시면서 본인이 궁금하신 부분이 있었습니까?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야시님 발표 감사합니다. 네, 저희 라인에서는 성과를 가시화하는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참고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번 발표에서는 전량화 와학 추적 노하우라는 주제였습니다만 과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그 전량화 계측한 노력도 같이 하는 거 계십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매일 날마다 전략적인 목표를 세워서 모두 같이 계속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프 자폰 앱 중에서는 전체적으로 기술적인 과제에 관해서도 가시화시키자는 분위기가 있어서 하기가 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그 전량화의 노력을 시작하신 계기가 뭐였습니까? 글쎄, 저 자신이니까? 글쎄요, 이는 환경에 조성이 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서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많은 개발자들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코미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갈아 코미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무엇을 끝까지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힘을 힘입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다 같이 하느냐라면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그 전량화해서 숫자로 보여주는 것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저 자신이 그런 노력은 좋아했는지라고 물어보면 오히려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했습니다. 네, 압니다. 이해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긴 그렇습니다. 모두 같이 하자는 그럴 때는 가시화시키는 뭐가 필요하죠. 그 목표에 대해서 힘내자 이런 식으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야죠. 아주 좋은 그 노력 노하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기술이 나온 지가 바로바로 저 의욕이 있는 기술자라면 그걸 실제 업무에 받아들이겠지만 그냥 하는 기술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계속 쓰느냐라면 가시화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시화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만 발표에서 알기 쉬운 지표를 세워서 주의를 휘말리면서 일을 한다. 골이라든지 지표를 세울 때
조심을 해야 하는 부분. 예를 발표에서는 변화가 큰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글쎄요, 말씀하신 이야기가 굉장히 소중하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알기 쉽게 단순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정하는 것도 아무래도 건수가 필요하고 설명하는 것도 힘들고 환경이 바뀌면 지표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변화가 보이기가 쉽고 설득시키기 쉬운 것을 선택하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IT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도 심플하고 알기 쉽다는 곳인가요? 네, 그게 소중하다고 봅니다. 어려운 일을 하다가는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주 너무 고상한 것은 목표를 안 삼는 게 낫겠다고 합니다. 참고가 많이 됩니다. 주의를 휘말려서 한다든지 개발자분은 수치 가시화는 업무에서는 그렇게 많이 의식하지 않은 것 아닐까요? 하지만 개발자가 수치를 의식하는 것은 의식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하셨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적극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지 말하면 업무로서의 공식 목표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술자, 개발자 팀 안에서 한다든지 설명할 때는 이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십시오. 도입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목표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술자 누구나 그 의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의욕을 돋굴 수가 있습니다. 그게 평가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긴 그 동기 유발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또 발표 내용에 좀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여쭙겠습니다. 멀티 모듈화에 대해서 실제로서 빌드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개발자 측에서 수치 말고도 개발 방법이 바뀌었다. 그런 좋고 나쁘고 의견이 나왔습니까? 한 가지는 야후 앱은 테스트 코드가 많은데요. 70%, 80%를 테스트에 많이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 수정해서 테스트를 하면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멀티 모듈화 함으로써 모듈 단위에서 빌딩, 체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라졌다. 그거는 장점이라고 다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프레임워크로 나누면 설계가 강제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관계성이 명확화된다는 점,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프레임워크로 나눔으로써 팀 간에서 연계했다든지 그런 것도 있었나요? 책무가 명확화됨으로써 그런 식으로. 글쎄, 그 부분 관련해서는 예후 재팬 앱 경우에는 연 단위로 팀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모든 것을 본다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팀마다 의사소통이 원활해졌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원래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그럼 그리고 수치의 가시화, 그래서 안심감 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멀티모듈화를 시작하시고 안심감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어느 정도 기간 걸렸는지 기억하세요? 글쎄요. 역시 결과가 수치로 나온 다음인가요? 그러니까 몇 개월 단위에서 수치로 나오기 시작해서부터인 것 같습니다. 네, 주변 안심감도 그렇고 저 스스로 느끼는 안심감도 아주 내가 먼저 얘기를 꺼내봤는데 잘 안 되면 어떡할지 그런 생각도 있어서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니까 생각보다 네, 명확히 가시화되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수치 변화 관련해서 스위프트 UI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발표를 보면서 스텝 수를 지표로 하신 부분 60%를 절감시킬 수 있었다 하셨는데요. 이것은 그냥 꽤 많이 줄었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비즈니스 스타일 사람한테 제시했을 때 굉장히 놀라신 거 아니세요? 네. 우선은 이 60% 절감 줄었다는 것은 전문가 입장으로는 비교하는 것이 엑스페일을 하고 그런 코드이기 때문에 명확히 줄었기 때문에 개발자는 그 차이가 실제로 크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뭐 틀림없이 줄어드는 것을 개척해버릴까 역시 줄었다는 겁니다만 그 자체는 비개발자라 할까요? 그 개발 앱 전문가 외 사람들은 정말 그런가? 그것은 뭐 실감 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정도 그 줄일 수 있었다 하는 것은 그것은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그 너무 줄어서 이게 진짠가 그런 의심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별로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뭐 상당히 뭐 알기 쉽게 뭐 놀랐던 사람도 없었고요. 그렇게 막 정말인가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없었고 아 그렇구나 그런 식이었습니다.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치로 뚜렷이 이렇게 결과가 나는데 실제로 스토리보드에서 개발하는 거랑 코드 베이스로 그 UI를 만들어 간다는 걸 수치 이상으로 개발자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바뀜으로써 장점이라든지 단점이라든지 있었을까요? 개발자 입장으로? 네, 글쎄요. 네. 평소 업무로 말씀드리면 역시 코드 리뷰가 훨씬 쉬워졌어요. 그야말로 스토리보드를 했을 때는 코드 리뷰를 못했던 부분도 있는데요. 이면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코드 변경도 수월해졌어요. 스위프트 UI든 할 수 있는 것이 UI 키드에 비하면 많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컴포넌트 지향으로서 UI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이것을 강제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그 부분은 보수성은 향상되었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스위프트로 쓰기 때문에 모델의 코드 스위프트로 쓰고 UI도 스위프트로 쓰기 때문에 그 전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 그리고 개발자
처음 iOS 앱을 처음 해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USB를 다는 가장 허들이 높은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스위프트 UI로 하니까 읽기가 정말 쉽다고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한 가지 발표 중에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UIKit에서 스위프트 UI로 대체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뭐랄까요? 스위프트 UI의 그 기능적인 뭐랄까 부족한 점이라 할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건가요? 네, 기능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이 큽니다. 특히는 가장 두 가지 큰 과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가 인터랙션에 관련해서 텍스처에 관한 애니메이션 같은 것이 하기가 불편했고요. 그리고 할 수는 없지만 하기 좀 불편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적다는 거 UI 자체가 이것도 인터랙션 관련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완전히 재현을 못하는 UI 키트에서 했었던 것을 완전히 재현할 수 없었다는 것이 큽니다. 그러면 거꾸로 인터랙션이 없는 부분에서 서서히 전환해 간다는 그런 식으로 됩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전환한다면 그런 부분부터 서서히 해가는 것이 맞는가요? 네, 그러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야후 재팬에서는 그런 다시 되돌린다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저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작은 것으로부터 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만 스위프트 UI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웹이나 안드로이드 합쳐서 아토믹 디자인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스위프트 UI가 하고 아토믹 디자인은 궁합이 좋은 건가요? 네,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토믹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발표에서는 말씀드렸는데 아토믹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컴포넌트 지향을 독자적인 것으로 예후 재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컴포넌트 지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거랑 그 궁합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특히는 엔지니어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이너도 다룰 수 있다. 네, 그런 면에서 좋습니다. HTML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스위프트 UI를 엑스포드를 다운받아서 엑스포드 퓨레비를 열어서 좀 연습하고 본다든지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슬슬 예정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발표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